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좌파 정부의 내로남불식인 그런 행태들이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의 여러 가지 사건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저들 스스로 패족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어떤 대학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들만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진범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당시 출석 요구를 한 유진용 장관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우리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 달랑 보내고 그들은 국감에 불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블랙리스트 이 일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고 또한 블랙리스트가 정말 있었다면은 그 진범은 누구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 정부 들어와서 정말로 그들이 가장 보건가도 같이 휘두르고 있는 그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그 안에서 많은 우리 정말 양심 있는 예술인들, 예술단체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고 밖으로 내쳐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당시 열린우리당 등을 통해서 민예총의 예산이 500% 상승을 합니다. 이유는 지난 우파 정부에서 그들의 김영삼 정부 때까지 민예총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얘기한다면 민예총,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민예총은 화이트리스트고 그때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이해총은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블랙리스트의 소위 좌파 예술인 예술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에 9년 동안에 이 정부 우파 정부는 이 좌파 예술인 예술단체를 없애고자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난 시절에 좌파 정부 시절에 불이익을 받았던 우파 예술단체에 대해서 좀 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내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도종환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난 5월에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에는 유진용 전 장관, 조현재 전 차관이 소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 시작을 그들이 했고 그들이 바로 시행자였고 그들이 블랙리스트의 진범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알아본 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재인 정부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유진용 장관, 조현재 장관에 대한 것이 블랙리스트에 참여했고 시행했던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그 국감에서의 활동 사항을 보시고 그 유진용 또 조현재 차관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자유민주국민연합 또 국민연대 우리 시민단체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블랙리스트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던 김종덕 장관과 또 조윤선 장관은 판사가 2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 두 사람이 이 계획을 계획하지 않았고 해오던 것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이 형량을 경감한다는 그런 판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치해서 앞으로 나가면 계획한 사람은 누가 김종덕, 조윤선이 아니고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유진영이고 그들이 바로 조현재 차관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자유민주국민연합 그리고 자유연대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로부터 이 고발 내용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민주국민연합 이희범 집행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우리 한성교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은 유진용, 조현재, 장차관이었다. 국감에서 국정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지금 다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범이라는 것도 지금 다 이 자료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 정부라 해서 지금 국가 정권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들 국민이 바라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농단하고 있다. 어제 소카 이재용 회장이 사퇴하면서 혁신 그 위원회인가 거기 사퇴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가 상당히 위기고 위태롭다. 지금 저희들 국민이 봤을 때는 이 정부 들어서 진짜 국가가 농단을 당하고 있고 공포 정치 속에서 심지어 독재 정치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자의 사명은,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국가가 농단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국가가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더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의 책임은 제1차 책임은 저는 언론에 있다고 보고 있고 언론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시간의 전환에 반드시 어느 날 2017년, 18년에 사과들의 역사를 쓸 때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언론인에 대한 비판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은 지금 평등하게 정의롭게 집행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법은 지금 진짜 내로남불식으로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만 권력과 법이 집행되고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오늘 이 건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부분에서 시시비비를 언론이 나서서 제대로 가르쳐주시고 또 진실도 제대로 밝혀주시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가를 농단하고 있고 지금 이 국가가 얼마나 지금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진실을 알리는 그런 행동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입니다. 보도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 오늘 형법 123조 직권남용 및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을 국가보안법 7조 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선전 통주죄로 위반으로 고발한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문과 한성교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에 제출 요구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주무장관과 문화예술정책 점검 TF의 책임자였던 것이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물 1호, 2호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이 아니라 바로 당시 장관인 유진룡과 블랙리스트 TF 책임자인 차관 조윤재인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문화계 리스트 작성이 유죄라면 범죄 실행의 직접 당사자들인 1차 처벌을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조윤선, 허윤준 등 직접 책임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 수사와 정치 판결에 의해 장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윤재 차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차관을 지낸 자가 문재인 정권 창출을 위해 체육인, 무술인 등 자신이 주무부처장인 시절에 직간접 지원을 받던 단체를 모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기자회견을 주도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런 농공 행상인지 유진룡과 조윤재는 검찰과 법원 문턱에 가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림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학진흥원장으로 잘나가는 인물이 되어 있다. 상식 있는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검찰과 법원은 고발 조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유진룡과 조윤재를 조사하여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 황선입니다. 황선은 김씨 3대 세습의 정권 내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12월 14일 금요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용래 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기념 특별회담에서 북한 지도체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을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위인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다. 피고발인은 1998년 한총련 대표로 밀입국을 하였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출산을 앞두고 산모가 평양을 방문하여 노동당 창건 60년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둘째 딸을 출산했다. 황선의 딸의 고향은 평양이고 생일은 북한 공산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이 되었다. 황선의 남편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년 동안 제명수배 중 2008년에 체포돼 약 3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즉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익을 포기하고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남남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북한 찬양대 역할을 하고 있는 황선을 국가보안법으로 반드시 처벌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주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1일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대한 호국당. 감사합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으십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